결론은 제주 4.3 사건은 반란 폭동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뒤부터 시작해서 입법부, 국회, 사법부, 김명수를 대표로 한 이 사법부, 잘못된 사법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반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물 안에서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7일,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도시 2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시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도시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무고했던 시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눈에 찾을 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일본은 그 역사의 아픔, 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였고 그 원인을 유발한 유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도 왜 그 사건을 일으켰는가? 바로 소련 공산당 지시를 받은 북로당, 남로당, 그리고 제주도당까지 이게 다 하나의 공산당들의 연결축에서 일어났던 유엔의 50선거를 막기 위한 반란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를 꿈꿨던 인간들이 일으킨 그 일에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 제주도에 있던 무고했던 시민들이 함께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동조도 안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탄을 맞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주도 4.3 사건의 본질은 바로 장차 건국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유엔이 내린 세계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공산당들의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들의 또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고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7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 책임을 묻고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지방법원, 그리고 이 국회, 썩어 자빠진 이 국회, 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고 이거는 인민국 국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를 공부했던 지금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역사 교과서 속에서 아니면은 생생하게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은 말 그대로 반란 사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반란 사건이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반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키는데 국민의힘에서 단 5명의 국회의원들만 이 특별법이 잘못되었다고 반대를 했고 나머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말종 같은 인간들이 거의 다 찬성하고 찬성이 부끄러워서 한 인간들은 기권을 하고 또 기권마다 뭐 했던 인간들은 국회 표결하는데 참석까지 안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들입니까?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트남도 보십시오. 한국군이 가고 미군이 가서 베트남에 그 무고했던 국민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 베트남 정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지나갔던 과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있고 미래를 보고 가자고 그들은 그 길을 택해가고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은 이 땅은 문재인 이 일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난 뒤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세력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4.3 특별법 위헌 소송은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됩니다. 헌법재판관 그 어떤 누구도 이 4.3 특별법이 위헌이고 잘못되었다고 판결해야 합니다. 왜 판결해야 되는가? 지금 당신들이 이 시간 판결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 판결은 반드시 언젠가 다시 뒤집어집니다. 20세기의 사고, 20세기의 역사를 21세기의 어떤 시각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역사에 대한 도발입니다. 20세기의 숱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숱한 전쟁으로 무고했던 사람들이 숱하게 인류사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역사의 어떤 시각을 갖고 20세기를 들여다보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밖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개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판이 되어버린 역사를 우리라도, 여기 있는 몇 안 되는 우리라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4.3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열차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서 탈선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반드시 분명한 길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이 목소리가 과연 상식적으로도 옳고 법적으로도 옳고 역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단 한 사람의 판사가 있더라도 9명의 판사를 끼우고 해서 이 판결은 위헌 판결 반드시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저희들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연대 이기범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4.3 특별법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앞서서 맞이하여 전민정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 4.3 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규정들로 가득 찬 유사 이래 최대 악법입니다. 3월 24일 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 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헌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재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됩니다. 첫째,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였던 수용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 주권주의에 위반합니다. 둘째,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